네, 안녕하세요. 강평 해볼게요. 답안지. 자, 1번 문제. 30점짜리고 몇 페이지 썼나 볼까요? 한 페이지. 아이고. 한 페이지. 둘, 셋, 넷, 5페이지. 분량 자체는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4.8페이지 정도 쓰면은 이제 30점 배점이 분량이기 때문에 균형, 답안의 배점 균형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서설.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게 좀 모자라요, 약간. 최유효 이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감정평가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혹은 대상부동산의 이론적 가치 상한선인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쓰시든지. 이는 부동산은 유효한 자원으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합리적인 의식에 기초한다. 좋습니다. 여기는 최유효 이용 판정 시 대상 부동산의 규모, 위치, 환경, 시장 수급 동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 응속성과 관계된 부동산 가치 원칙이 연관된다. 요거까지는 좋은데요.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장이 좀 모호합니다. 의미가. 용도의 다양성, 부중성, 응속성과 관련된 부동산 가치 원칙이 연관된다. 이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인 건지는 좀 잘 알겠는데 읽었을 때 와닿는 내용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걸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쓰시든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조금 가다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의가 아니라 정확한 문장 자체는 최유효 이용의이겠죠. 현실 사회경제 경제에서 객관적 개경통일 합합체 쓰신 거 좋습니다. 이것도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되는 가치 원칙. 이걸 이렇게 가셨구나. 근데 이런 분류 체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류 체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된 가치 원칙을 대체 원칙 괜찮은데 볼까요? 대체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부중성, 분류 체계가 조금 신선해 보이기는 하네요. 분류 체계가 좀 신선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 진짜 어떻게 하셨을까?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예시 답안에 나와 있는 분류 체계로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 볼게요. 대체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도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치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가치 원칙이다. 정확하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다양성 끌고 들어오셨네요. 여기. 그 이용사항이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된다. 이거 하지 말고 변동된다. 이렇게. 이용사항 변화에 따른 가치 변동에 따른 대체 원칙과 최유효 이용은 관련이 있다. 관련성까지 다 짚어주셨고.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이 그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지한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는 가치 원칙이다. 최유효 이용은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용이다. 즉 시장 수요와의 적합성이 연관된다. 따라서 적합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관련이 있다. 좋아요. 경쟁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의 원칙. 경쟁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초과 이윤이 형성된 원칙이다. 맞고, 경쟁 과정 속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이 결정되고 최유효 이용은 이러한 수요 공급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쟁의 원칙과 최유효 이용 원칙은 관련이 있다. 경쟁의 원칙과 더불어서 수요 공급의 원칙까지도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도 맞는 내용.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란 각 요소의 공헌대에 따라서 배분된 원칙이다. 맞죠? 부동산은 부중성으로 인해 희소성을 갖는 경제 재화로서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뭐죠? 부동산이 어떻게 시장에 참여하죠? 시장에서 거래된다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가치가 형성된다. 여기 이제 문장 다듬어 주시고, 경제 재화로서 수익을 배분받게 되는, 이것도 조금 모호한데, 여기. 수익 배분의 원칙은 여기 조금 논증이 약합니다. 이건 논증이.
논증이 조금 약해요. 영속성과 관련된 가치 원칙, 변동의 원칙과 최유형의 원칙.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 가치 형성 요인의 상호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합의 흐름이 변동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오케이. 영속성으로 인해 경제 재화가 된다. 아니에요.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다른 일반 재화도 경제 재화의 범주에 들어와 있는데 영속성이 없죠. 거의 대부분은. 이런 문장을 쓰시면 안 되고. 또한 부동산 가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된다. 이거는 맞는 내용. 따라서 변동의 원칙과 최유형의 이게 약하죠.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따라서 그 시계열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그 최유효 이용을 판단하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수익 체증 차감의 원칙. 수익 체증 차감의 원칙이란 단위 투자에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뭐해서 좀 원칙이 될 거에 쓰셨고, 부동산 가치는 시장의 계속적인 흐름에 따라 생성 변동 소멸의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최유효 이용은 계속적으로 존재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요게 계속해서 생성 변동 소멸해서 차라리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혹은 이제 물리적 상태의 변화라든지 그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변한다라고 쓰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돼 있네. 균형의 원칙. 최유효 이용은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용인 바. 이거 갑자기 왜 대체 원칙이 나왔을까? 균형의 원칙을 쓰시고, 그죠? 여기랑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랑.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굳이 쓸 거면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최유효 이용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 기여의 원칙. 이게? 대상 부동산의 여러 가능한 이용 중에서 최고의 기여 가치를 갖는 이용. 조금 멀어요. 문장을 할 때 저기 논리를 땡겨 오는 게 조금 멀다라는 생각. 이것도. 그다음에 예측의 원칙. 부동산 가격도 시장 참가자가 하는 좌우된다 원칙이다. 가격 형성 요인? 가격 형성 요인이라는 거 없지. 가치 형성 요인이지. 가치 형성 요인. 이거 왜 안 나오냐? 가치 형성 요인. 변동 예측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변동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요 공급 작용에 의한 시장? 가치가 형성된다. 최유효 이용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표현된다. 예측의 원칙과 최유효 원칙 관련이 있다. 외부성의 원칙이란 외적 환경 요소들이 해서 미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은 부중성으로 인하여 지역을 이게 부중성과 지역을 형성한다라는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고요. 여기가 지역 시장에서의 다른 경쟁 부동산들과 경쟁 관계 속에서 최유효 이용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 이렇게 결어. 최유효 이용 원칙은 부동산 감정평가 고유의 원칙이다. 그렇죠. 부동산 부중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유한한 자원으로 최유효 이용이 국가 시장에 의해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강제된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 의미 자체를 많이 부각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최유효 이용이 국가적으로 강제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적으로 강제되는 경향이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용도지역지구제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강제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평가의 전문가로서 고유 원칙인 최유효 이용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되는 다른 가치 원칙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 이를 통해 감정평가의 전문성,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굳이 이거랑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고리는 좀 약하죠.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감정평가 시 필수적 평가 과정으로서 필수적 평가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게 필수적 평가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냥 감정평가 시 가치 형성 요인 분석 과정으로서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낫고 개별 분석이 행해지게 된다. 이건 이제 수동형인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수행한다. 개별 분석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구체화 개별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이 결정되고 개별 분석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표준적 이용을 분석하고
지역 분석에서 개별 분석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이렇게.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서로 선후 관계 및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이거 바자 많이 쓰셨는데 이거 좀 다음부터는 주의하시고 관계에 있다. 이하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표준적 이용, 대상 물권에 속한 지역의 평균적 반복적 이용을 말한다. 인근 지역 내 개개 부동산들의 집약적 이용.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시장 수요 측면 이용과 와 이거 목차를 잡으셨네. 근데 이게 뭐지? 표준적 이용의 특성과 최유효 이용. 이거 뭐지? 이게 관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물어보는 게 관계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시장 수요 측면의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이용. 표준적 이용은 지역시장 내 집약적 평균적인 이용이다. 이에 비해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이용에 기초하되 대상의 개별적 특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는 바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거는 내용 자체는 거의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목차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논제에도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표준적 이용은 지역 전체 수요 공급에 기초한 평균적 이용이고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 기초한 이용이다. 양자는 이러한 특성으로 거시적, 미시적 이용이란 특성이 있게 된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이거를 이제 차별화시켜가지고 관계를 이제 표현해주고 싶은 건데, 이런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을 가다듬고 조금의 내용 공부가 더해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의 관계, 평가 과정상 선후 관계, 목차가 전반적으로 조금 깨진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관계를 이제 물어봤는데,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특성으로만 그냥 아이고 왜 안 나와 이렇게 특성에 대한 얘기만 쓰신 거고, 관계를 이제 여기서 쓰시기 시작한 거죠. 평가 과정상 선후 관계, 감정 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에서 그렇죠. 이제 이것도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 그 자체의 관계를 물어봤던 건 아니잖아요. 문제에서 의의와 특성에 비추어서 물어봤던 거죠. 개별 분석 과정에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결정되는 논리 구조를 갖는다.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평가 과정상 선후 관계에 있다. 뭐 일반적인 관계를 쓰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범위상, 표준적 이용이 대상에 속한 지역시장을 전체를 분석을 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말이 안 맞죠? 표준적 이용이 대상이 속한 지역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이 대상이 속한 지역시장 전체를 분석해서 표준적 이용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최유효 이용은 대상에 더 집중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고, 뒤에는 평가 범위상 표준적 이용이 최유효 이용보다, 평가 범위라는 말 자체는 뭐죠? 평가 범위라기보다는 분석 범위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분석 범위, 그죠? 혹은 이제 도출 범위 이런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상호 영향 관계. 통상 표준적 이용이 결정되고 이를 기초로 최유효 이용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상 부동산 이용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시장 이용 트렌드를 바꾸게 되면 표준적 이용이 변화할 수 있다. 아주 좋죠. 이런 말들은. 침입적 이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침입적 이용이 어떤 침입적 이용인지 써줬으면 더 좋았고, 즉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안 써도 되지 않을까?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워버리고,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상호 피드백 관계에 있다. 이렇게 쓰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은 서로 높은 연관성을 갖고 시장에서 작용한다. 이건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는 부분이죠. 이에 감정평가 시 양 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감정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뒤에 문장은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다만, 결과가 왜 이렇게 길어? 다만 인근적인 표준적 이용의 최유효 판단이 중요한 참고가 되나 모든 이게 사족입니다. 이거 사족. 그다음에 최유효 이용의 개념, 객관적으로 봐 양식과 통상의 그렇지. 최유효 성립 요건, 대상 부동산이 갖는 여러 가지 이용 중에서 토양의 하중 지지역이나 지세 지역에 적합한 이용에 간다. 좋아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용이더라도 물리적으로 활용 불가능하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 가능성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혹은 성립 요건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가라. 법적 허용성. 대상 부동산이 지역 지구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의 개발에 대한 각종 이용이어야 한다. 아주 좋아요. 법적 기준 불충족 시 철거나 이행강제 등 등으로 경제성에 타격을 입어 최유효 이용이 부정될 수 있다.
체유 이용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많은 바가 아니라 법적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다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쓰세요. 특히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성립 요건이다. 네. 경제적 타당성,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타당한 이용으로서 가치가 총 개발권 커다. 오, 좋아요. 부동산 가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현재 가치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가치 역시 영향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 가치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이지? 경제적 효용에 대한 현재 가치로서 경제적 타당성 여부가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렇죠? 체유 이용 성립 요건이 된다. 상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용도 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이어야 체유 이용에 해당한다는 기준이다. 오, 좋아요. 체유 이용은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용을 의미한다. 문장 끊어서 쓰는 걸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바가 많아요, 너무. 최종 체유 이용 성립 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잘 썼어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특수사항, 표준적 이용을 기초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끊어요. 여기도 이렇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의 체유 이용이 반드시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표준적 이용과의 불일치 사유가 특수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 문장보다는 일반적 이유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체유 이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단독 이용. 근데 이제 목차를 왜 이건 이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로마자로 왜 그죠? 이렇게. 인근 지역 용도와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우이다. 용도에 대한 수요로 판정하며 아파트 상가나 복합 쇼핑 아파트 상가는 단독 이용이라고 보기 좀 힘들지 않나요? 왜냐면 아파트 상가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거의 대부분. 복합 쇼핑몰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이제 마트나 이런 거 쓰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중도적 이용, 가까운 장래에 체유형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 중에 있는 이용이다. 전환 후 가치와 전환 비용이 현재 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로, 오, 좋아. 예로 재건축 지구내 부동산, 임시 주차장 등이 있다. 좋죠. 네. 과거에는 적법한 이용이었으나 현재 법적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이용으로 불법적 이용과 구별된다. 예. 기존의 이익, 즉 기득권 보호를 위함에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쥐빈의 부동산이나 건부 증가 이거는 쥐빈의 부동산이나 건부 증가는 같은 계층에 있는 애가 아니죠. 쥐빈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소재함에 따라 건부 증가가 나타나는 예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세요.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는 복합적 이용,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용도에 할당됨으로써 최고 효용을 발휘하는 경우의 이용이다. 네, 주상복합, 복합 레저단지, 롯데몰? 그냥 쇼핑몰이라고 쓰지 왜 롯데몰이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특수목적 이용, 교회, 극장, 공공개량물과 같이 단지 하나 또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만 적합하도록 건축된 부동산 이용이다. 좋죠? 그 다음에 기타 이용. 이 밖에도 현존 지상 개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초과 토지, 기존 개량물 부지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처형에 살아서 잉여 토지도 특수한 상의 처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자신 있게 쓰세요. 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답안지입니다. 이거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정확성이 좋고 안에서 어떤 논거에 대한 논증 자체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된 답안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문장을 만들어 써서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문제점 위주로만 지적을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